일단은 경험한 우리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지 그럼요. 알겠죠. 원장님들은 태교는 어떻게 하셨나요? 저는 30대 후반에 좀 아기를 어렵게 가진 케이스라서요. 임신 내 기간 중에 좀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좀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좀 많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제가 그 뉴스를 보고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에 그 뉴스에 놀래서 더 불안해서 잠을 너무 많이 못 잤어요. 그래서 급하게 친정 어머니께 SOS를 쳐서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저희 그 출산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 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것만큼 좋은 태교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태교를 따로 한 거는 없고요. 아마 친정 어머니와 오랜만에 돈독한 시간을 몇 달간 가진 게 아마 태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일단은 좀 임신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변하거든요.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쓸데없는 일에 막 화가 나고요.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시댁 행사에 가야 된다 말이죠. 그럴 때 조금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잖아요. 네. 임신 중에 뭐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 조금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죠. 쉬고 싶죠. 예, 근데 이제 아기 아빠가 가자. 또 다른 여자들 다 괜찮은 멀쩡한데 왜 너는 유난을 떠냐? 이런 식으로 하면 네.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강민구 원장님은 그러지 않으시기를. 네. 그렇다면 실제로 임신을 해보셨던 우리 우소영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여기저기 좀 몸이 불편하기 마련이잖아요. 어땠나요? 태교 여행이 요새 유행처럼 번져서 네. 태교 여행이 아기에게 좋으니까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원래 한의학 서적에 보면은 임신하신 분들은 차를 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요새는 워낙 교통이 좋아지고 뭐 덜컹덜컹 거리지도 않고 편안하니까 사실 태교 여행 건강한 산모라면 태교 여행을 가도 좋다는 것이지 꼭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태교 여행을 가셔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새로운 풍경도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저처럼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굳이 태교 여행을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애한테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입덧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고통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럼요. 싶은데 실제로 우리 우소영 원장님께서는 입덧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입덧은 참 개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어떤 분들은 뭐 입덧이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그 10달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그쵸. 계시잖아요. 근데 보통은 한 4달 정도, 16주 정도가 지나가면 입덧이 없어져야지 정상적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입덧이 심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그 10달 내내 있었던 케이스예요. 그래서 네. 항상 좀 느끼한 음식을 잔뜩 먹고 개운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것 그때 그 느글느글한 그런 게 계속 있었는데요. 제가 이제 한약도 먹고 뭐 안테음이라고 이제 입덧에 쓰는 한약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먹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좀 커피를 마셔야 진정이 돼가지고요. 네. 날 때까지 하루에 커피를 한 믹스 커피를 2잔 정도 꾸준히 먹으면서 이렇게 입덧을 좀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니 임신 중에 커피를 마셔도 네. 되나요? 제가 그 부분이 좀 놀랍네요. 카페인을 네.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1잔, 네. 그리고 믹스 커피는 3잔까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믹스 커피를 2잔까지 먹으면서 네. 입덧을 버텼습니다.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땀 말고도 입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네. 하셨어요. 그런데 이 입냄새는 자기 자신의 입냄새를 자기가 알아차기가 힘든데 그렇죠. 우소영 원장님, 자기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입냄새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입냄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. 또 입냄새 때문에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요, 실제로는 입냄새가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. 이렇게 입냄새가 없는데도 내가 입냄새가 있는 것이 아닐까? 아니면 또 내 입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과도하게 걱정하고 공포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우선은 치료를 하기 전에 내가 입냄새가 있는 것이 맞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.
바로 오랄 크로마라는 입냄새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. 검사 방법도 아주 쉬운데요. 환자분들은 그 주사 바늘이 없는 빈 주사기를 그냥 입에 물고 30초간 있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간호사가 이 주사기에 구강 가스를 이렇게 뽑아서 이 주사기를 검사기계에 꼽는데요. 이렇게 꽂으면 4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서 입냄새가 있는지 없는지,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 주고요. 또 휘발성 황화합물 중에서도 어떤 가스가 높으냐에 따라서 많으냐에 따라서 입냄새의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냄새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도 이 오랄 크로마 검사가 도움을 줍니다. 또 입냄새를 치료하는 중간중간에 이 검사를 해보시면 아, 내가 이만큼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인데요. 이 오랄 크로마 검사 기계는요, 이제 치과나 또 한의원에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. 입냄새를 진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랄 크로마 검사를 검색하셔서 가까운 치과나 한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오랄 크로마 검사를 먼저 좀 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 흔히들 입냄새가 난다 하면 양치질을 더욱 열심히 하기 마련이잖아요. 그럼요. 아무리 또 열심히 양치질을 해도 그래도 또 입냄새가 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우소영 원장님, 이 구강 질환 말고도 또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시청자님들이 만약 내가 입냄새가 있다 하고 느끼신다면은 가장 먼저는 치과에 가보셔야 되는데요. 뭐 충치가 있거나 치석이 있거나 또 치주질환처럼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구간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. 또 편도결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편도선에 그 노란 알갱이 같은 딱딱한 돌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. 이 편도결석도 있으면은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혹시 이 편도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좀 제거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. 또 혀에 백태가 많거나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입 안에 세균이 자라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입냄새가 또 많아지실 수가 있으시고요.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어서 이 농이 들어있으신 분들, 그리고 또 이 농이 뒤로 넘어가서 목에 가래처럼 끼는 후비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가래와 농에서 또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입냄새가 심해지실 수가 있고요. 또 코골이나 또 코막힘이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또 입이 급격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또 역시 세균이 자라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입냄새가요, 속 위장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도 냄새가 올라오고요. 또 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장에서 나는 냄새가 혈관을 타고 호흡기를 통해서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. 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위장 질환까지 모두 치료를 하셔야지 입냄새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십니다.